안녕하세요. 행복과 지혜를 나누는 방송입니다. 오늘은 주제를 가정생활, 특히 부부생활에서 이혼하고 싶고 헤어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엔간하면은 그냥 용서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살아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결혼하기 전에는 연애하든 중매든 간에 인물도 보고 학력도 보고 경제활동 하는 것도 보고 재산도 보고 집안도 보고 온통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최상의 상대를 선택해서 결혼했잖아요. 짠짠짠 했습니다. 좀 살아보면 소위 눈에 낀 콩깍지가 벗어지는 순간부터 이 권태기가 다가오고 그러면 이제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되게 그렇게 하기까지는 되게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원인이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첫째는 남자든 여자든 소위 남편이 아내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경우고, 또 아내도 똑같이 남편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다가 이게 들통이 나면 그건 뭐 이혼으로 가는 건 뭐 자연스러운 수순이죠. 두 번째 이제 그런 이유가 뭐냐면 경제 파탄입니다. 옛날에는 여자들이 뭐 기회를 해서 많이 망하게 됐지만 요새 남자들 경우에도 뭐 도박을 한다거나 주식을 투자한다거나 뭐 어디다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경마를 한다거나 해가지고 반복되는 습관 때문에 도저히 상대 입장에서 보면 용서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 자기 일생도 망치는 거고 가족도 망치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이유가 될 것이고, 이제 세 번째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성격 차이죠. 성격 차이는 옛날에 그런지 몰랐잖아요. 왜냐면 남자 여자가 성격이 다릅니다. 또 가정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 직업이 다르잖아요. 나이가 다르잖아요.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거를 같이 맞춘다는 것은 이건 똑같은 사람을 구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부부는 조금 다른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한 가정을 꾸려갑니다. 손급이 다르고 눈급이 다르고 얼굴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제 우선 고정관념을 가져야 될 거 하나가, 근데 옛날에 결혼할 때는 무언가 남다른 매력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뭐 예쁜 얼굴인 경우도 있고, 뭐 잘숙한 허리에 뭐 S라인 미모, 남자의 멋진 사나이다움, 뭐 많은 돈, 뭐 여러 가지가 했잖아요. 지금은 그 세월이 가면서 사라지잖아요. S라인의 날씬한 허리는 배가 나와가지고 뚱뚱보가 되기도 하고, 남자가 멋지고 머리도 숱도 많고 좋았는데 저처럼 이렇게 대머리 가지고 온통 얼굴에 주름이 늘어나니까 이 보기 싫잖아요. 근데 그 매력 포인트가 최상일 때의 사진 있잖아요. 그거. 또 그때 입력이 머릿속에 돼 있잖아요. 그거를 고정 채널 한 다음에 거기서 파생을 하는 거죠. 이 뚱뚱한 허리가 옛날에 안 그랬다. 이 주름살 머리 빠진 게 옛날에 안 그랬다. 그러고 출발해야지 이거를 덮어두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추억은 가장 아름다울 때의 추억을 저장했다가 그 수시로 꺼내서 향기를 내품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비책입니다. 제일 첫 번째 생각할 것이요. 그런 이혼하고 싶은 생각, 미운 생각이 들거든. 내 입장에서 보지 마십시오. 내 입장에서. 내가 그렇게 보기 싫으면 상대도 그렇게 보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상대는 아내, 남편만이 상대가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하면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형제가 있습니다. 집안이 있습니다. 일가 친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상대입니다. 그럼 내 생각은 내가 옳다고 해서 그들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생각을 잘못했으면 이걸 내려놓는 것도 방법이 하나 턱됩니다.
두 번째는요, 대개 이제 용서받지 못할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남자가 바람을 폈습니다. 여자가 또 외간 남자를 봤습니다. 용서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당연한 것처럼 남자가 그까짓 것 했다고 그걸 그러느냐, 여자가 한번 그럴 수도 있지, 이러지 말고 잘못했으면 그걸 그냥 참고 용서를 머리 숙이라는 겁니다. 저의 경우도 직장생활 할 적에요. 피라미드 구조에서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을 하기 때문에 윗사람의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윗사람이나 동료들에게 잘못되고 화가 나는 것도 억지로 참은 경우 많이 있습니다. 진짜 때려부시고 싶고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또 가정을 꾸려야 된다는 생각, 경제활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 애들 교육을 시켜야 되는 생각 때문에 참아냈잖아요. 근데 남들에게 그렇게 참아낸 것을 내가 선택한 한 사람, 그 아내, 내가 선택한 한 사람, 남편, 그를 위해서 내가 지금 머리 숙이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뭐 힘듭니까? 한 번 하는 거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100번, 1000번 해야지. 그거 한 번 하고 안 됐다고 돌아서고 하면 그거는 기본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 사는 세상인데, 상대를 이혼하고 싶을 때는, 헤어지고 싶을 때는 못생긴 얼굴이 보이잖아요. 못난 게 보이잖아요. 근데 못난 얼굴, 못생긴 얼굴이 잘생긴 사람한테 비교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 비교하지 않으면 나 혼자일 때는 세상에서 내가 가장 위대한 작품입니다. 옆에 잘생긴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내가 못생겨 보이는 거고, 근데 비교를 나보다 못난 사람에게 비교를 해보면 아내보다 못생긴 사람이 더 부직스러운 많습니다. 남편이 못나 보이더라도 비교해보면 남편보다 더 못난 사람 부직스럽다. 그들이 다 살아가는데 왜 그거 가지고 그게 이유가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많겠지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혼을 한다고 칩시다. 치고 나면 지금보다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를 구할 자신 있습니까? 계획하고 있습니까? 있다고 치더라도 그 사람은 옛날에 내가 첫 번째 결혼할 때 상대처럼 가슴이 설렙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그 사람도 살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거 현혹되지 마세요. 그 현실을 지키십시오. 지금 주어진 조건에 살아야죠. 옛날에는 한참 때는 돈도 잘 벌었습니다. 일도 많았습니다.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면요, 그게 세상이 바뀌니까 돈 버는 액수도 작아지고 능력도 작아지고 노동하는 사람 같으면 노동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걸 그대로 인정해야지, 이걸 갖다가 비교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세 번째 가장 큰 팁은 우리 남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아내는요, 남자가 출세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지위가 높아지고 존경받으면요, 아내도 존경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하시면 그것은 그냥 하나의 과제지, 아내 입장에서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도 명서야리 높은 사람이요, 아내한테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면서 거짓말만 하고 다니고 뭐 저 진정성이 없으면서 정치한다고 나오고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들 찬탁하지 마세요. 그게 또 돈 많다고, 야 나는 돈이 삘때기 미치고 너한테 한 달에 생활비로 1000만 원 주는데 그래도 뭐 부족한 게 있어? 여자 입장에서는요, 생활비 1000만 원, 재산 많은 거 그렇게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가정, 나의 아내 입장, 역지사지해서 내 입장 아니라 상대히 생각해서 하십시오. 첫째, 그 사람의 잘못이 있다면 내가 먼저 용서하십시오. 잘못이 있다면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십시오. hak이 있다면 양보하십시오. 양보할 수 있다면 이해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일생 한 번 사는 인생 살아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50년을 살았습니다. 50년 동안 늘 찬란한 날이 아닙니다. 견뎌내고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권합니다. 현재 지금 그대가 함께 살고 있는 아내가 세상에 가장 최상의 아내입니다. 남편 꾸부랑이고 못되지만 그 남편이 최고입니다. 더불어
일생 살아가는데 죽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면서 마지막 서로 헤어질 때, 죽음으로 헤어질 때 서로 눈 마주치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보 정신 차리세요 할 때 여보 당신 고생 많았지.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했어. 우리 나중에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나면 그땐 다시 만나서 우리 지금보다 더 행복한 가정을 꾸면서 또 오소도도 살고 하는데 먼저 가서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만납시다 하고 헤어지는 그 순간을 그리면서 꾸미면서 여러분 오늘도 참아내고 견뎌냅시다. 자,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